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결 종목인 HLB 생명과학의 BW 행사 추가 상장 공시 한번 살펴봐 드리고, 자, 임시주총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이 HLB 생명과학 기준으로는 16일입니다.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티스 글로벌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내용 좀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생명과학의 주주명부 폐쇄기간 기준일 설정 관련해서 임시주총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권리주주 확정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그 기준일이 있죠. 그래서 4월 16일까지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없던 분들이 이제 이 기준일에 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4월 16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15일, 14일, 그러니까 4월 14일 월요일까지 이제 주식을 뭐 매입하게 되면 요 기준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5일부터는 뭔가 뭐 하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기준일에는 해당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추가 상장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BW 관련되는 부분이나 CB나 이제 EB 관련되는 이 메자닌 쪽은 항상 이제 권리 형사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 그 부분들은 이 채권 관련되는 부분이 만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BW 행사 관련되는 부분이 끊임없이 공시로 올라오는 것이 이 본드에 해당되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제 영향을 뭐 좀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추가 주식 수가 뭐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근데 행사가액이 8,662원이니까 지금은 이제 주가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 쪽에서 이제 오늘 이제 기사가 아침에 나온 데 보면 그 건기식 관련되는 브랜드를 2개 뭐 런칭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약 쪽은 플랫폼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 관련되어서 뭐 칸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도 이제 신규 브랜드,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티아라고 이제 돼 있죠. 이너뷰티 브랜드. 그 다음에 종합 건강 브랜드는 HLB 제약, 이렇게 신규 브랜드를 론칭한 겁니다. 나티아는 이제 뭐 디톡스 항산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트렌디한 제품을 뭐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기식 관련해서 좀 이제 뭐 제약이라고 달았기 때문에 좀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이런 전문적인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이제 브랜드 론칭인데, 여기에 보면 주력 제품이 이제 뭐 MNN Max 9020인데요. 여기 보면 항노화 효과가 입증한 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이름도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 검색해 보면 여러 회사들이 여기 관련해서 이제 건기식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뭐 효모 발효 이제 분말인데요. 세포재생에 뭐 뛰어난 어떤 부분이고, 효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단백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이제 세포 내의 어떤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그런 뭐 촉매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뭐 뒤에 보면 이제 파료효 알파가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들을 하고 매월 이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머스 헬스케어 본부 이 관련해서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뭐 매출단에 영향을 주겠죠. 재무구조 안정화에는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공식 블로그에 가시면 이 주에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이 한 5개 정도, 금방 이제 나왔던 이제 뭐 제약 쪽의 건기식 브랜드 런칭, 어제 이제 기사 소개해드렸던 과거의 제너포커스, 지금 이 사명이 바뀐 HLB 제넥스가 뉴로토브 관련되는 스타트업 관련돼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뇌질환 관련해서 특히 이제 파킨슨 관련되는 부분과 여기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지분을 HLB 쪽하고 여기 이제 전환우선
상한전환 우선주 관련되는 부분을 인수, 총액 규모는 한 17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난치성 내질환 시장 관련해서 HLB 제넥스가 본래도 이제 뭐 제노포커스 일대 신약 관련되는 부분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뉴로토브가 들어가면서 좀 더 탄탄한 모습을 좀 갖출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라이프 케어는 이제 바라바이오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만성질환 토탈 케어 기업으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의 이제 프레스코가 이제 카무트 효소, 요것도 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뭐니 해도 가장 뭐 중요한 거는 4월달 들어서는 이 HLB와 HLB 생명과학의 흡수 합병입니다. 그래서 합병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주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는 거고요. HLB에 비해서. 그래서 합병 비율 자체가 거의 뭐 HLB 생명과학 10주가 HLB를 바뀌니까 HLB 생명과학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6월 주청 전에 얼마만큼 주가가 이 4월달, 5월달 이 리서브션 이슈로 올라가느냐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 주주들의 보유 단가에 좀 다릅니다만, 이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7,500원 정도 돼 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청구가 되는 어떤 부분과 주가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그 그룹 공식 브로그에 올라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HLB와 HLB 생명과학이 합병 관련되는 흡수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이사회 결의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결국 이제 서로 뭐 얽혀 있잖아요. 리보세랑 같은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4월 1일 이사회를 열고 흡수 합병하기로 결의를 했다. 결의를 할 때는 이제 합병 비율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당하는 회사와 합병을 하는 회사들이 어떤 게 다 상장사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가 저평가, 고평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합병 가액은 뭐 3개월, 1개월 당일해서 뭐 가중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HLB 기준으로 58,000원대, 생명과학 기준 6,800원대니까 생명과학 한 주당 HLB 보통주 0.1주 정도가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생명과학 10주 있으면 HLB 한 주 정도를 뭐 받는, 러프하게 보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생명과학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뭐 아쉬운 이제 합병이죠. 시기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장사끼리 이제 합병할 때는. 그리고 이번 합병으로 생명과학의 어떤 자회사 지분, 생명과학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 지분이 거의 합치보면 한 4천억 상당의 어떤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HLB 입장에서는 뭐 반영되는 이제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었던 HLB 셀, 그 다음에 HLB 뭐 에너지, HLB 제약도 뭐 가지고 있고, 이노베이션 지분도 가지고 있고, HLB 주식도 뭐 193만 주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합병하게 되면 재무적인 어떤 이점 관련되는 부분들과 이제 경영 효율성 관련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하는데, 항상 어떤 기업이든지 이렇게 흡수합병이 되었을 때는 저평가 고평가 논란들이 합병 당사자 간에는 뭐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명과학관이 이제 가지고 있는 R&D 역량이 HLB와 통합되면 그 생명과학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개발 업무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탄에 위치한 신약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리보세라니까 병용 시너지가 높은 항암물질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이제 합병되면 HLB와 생명과학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리보세라믹의 판권 수익권이 이제 통합하게 되는 거죠. 생명과학 같은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판권을 얘가 가지고 있고, 이제 제약이 이제 팔아서 이제 로열티를 뭐 받는 뭐 이런 구조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하게 되면 뭐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허가와 시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사 주주들이 모두 장기적으로는 항유할 수 있는 이제 구조고, 요게 이제 최종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HLB는 그 이사회로 별도로 주총이 없습니다.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HLB 생명과학은 주총을 통해서
예,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피합병법인인 HLB생명과학 주주들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7,000원대, 7,500 뭐 요 정도 대죠. 그다음 매수권 행사 가격이 6월 10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주가가 행사 가격을 보통 위로 올라가야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 청구가 요게 이제 한도가 4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하고 굉장히 연동되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4월달, 5월달, 6월 12일 전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합병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구조다. 최근에 보게 되면 조영호 이제 뭐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100억 상당의 이제 그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철회를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의 행사 관련되는 부분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전까지 중요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HLB가 오늘 뭐 보합권 정도, 약보합권 정도 끝났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소폭의 어떤 그 플러스권 정도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선 살짝 위에 정도 올라와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거래량도 여전히 뭐 작은 흐름이었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선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제압하는 모습은 아니고 거래량도 여전히 좀 작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올선 아래 저항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실 좀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돌리는 흐름들이 가장 시급한 이제 HLB 그룹주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양봉의 출현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